자, 다음 10번입니다. 각 A가 둔각이 되어지고요. 이때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AB 대 AC의 길이가 루트 2 대 1이 되어지고 AH의 길이가 2가 되어진다.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각 A가 어떻게든 둔각이 되게 그리면 되고요. AB 대 AC의 길이가 대충 한 1.5 대 1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대충 그냥 뭐 그쵸? 이런 느낌 나죠? 너무 돌아갔죠? 네, 좀 돌릴게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A로부터 BC에 내린 수선 이렇게 내렸습니다. 얘를 이제 H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AH의 길이가 2가 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B 대 AC의 길이가 루트 2 대 1이다 그랬으니까 뭐 편의상 요 길이를 요거에 마주 보는 변 B라고 두면은 요 길이가 이제 루트 2B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길이가 루트 2 대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의 B도 1대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B 대 사인 C가 역시나 요거에 마주보는 각, 얘도 이제 1대 루트 2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R의 제곱이 50이 되어지는 거니까 외접원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건 바로 5 루트 2가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B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외접원의 지름,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지름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바로 사인 B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사인 B라고 하는 게 이 각에 대한 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거분의 이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B분의 루트 2가 되어집니다. 끝났어요. 여기 있는 이 B라고 하는 것이 10 루트 2의 B분의 루트 2가 되어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0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2 루트 5가 되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 있는 루트 2B라고 하는 거는 바로 2 루트 10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BH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보시면 얘가 1대 루트 10이죠. 1대 루트 10이에요. 따라서 얘가 1대 3대 루트 10이겠죠. 정답은 6이 정답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내신 분이 뒤에 있는 14번을 출제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또 얘가 1대 3대 루트 10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가원 문제답지 않게 뭔가 한 분이 여러 문제를 낸 어떤 흔적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A에는 등차 수열이고요.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뭔가 AN에 대한 합이 되어지는 건데 얼터네이티브, 풀마가 교차되어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요. 일단 B1이라고 하는 거는 K에 1을 넣어주면 얘가 A1이죠. 이렇게 되어지고요. B2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A1 빼기 A2가 되어져요. 그럼 얘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어진다? 공차 D가 2라는 사실을 이렇게 벌써 뽑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B3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일단 적어보기는 A1 빼기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돼서 적으시면 되긴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의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선택권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봐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차 D가 2라는 걸 아는 거니까 이게 공차 2라는 걸 쓰는 방법이 첫 번째. 그래서 여기는 얘가 2 플러스 A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A1-A2라고 하는 게 B2잖아요. 그 모습이 여기도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차피 여기까지가 B2가 되어지는 거니까 B2에다가 내가 A3를 더한다. 이렇게 관점을 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봤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이 B2가 현재 뭐죠? 마이너스 D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가 A3에서 B2, 즉 A3에서 D를 뺀 게 되어져요. 그럼 결국 얘가 A2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인 겁니다.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1 더하기 2로 할 것이냐, 여기 있는 얘를 A2로 할 거냐. 결국은 뭐 따져보면 당연한 건데 초항에서 공차 2 더하면 당연히 A2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논리 체계인데 과연 어떤 걸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둘 다 풀어보니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웬만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A1 더하기 2로 풀 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빼서 규칙을 보여드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문제 푸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풀든 똑같아. 자, 그럼 B4를 한번 볼게요. 그럼 B4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B3까지 해서 뭘 뺀다? A4를 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B3가 뭐였죠? A2였죠? 그러면 A2에서 A4를 뺐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D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B5를 볼게요. B5는 B4까지에다가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더하기 A5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때 B4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D니까 A5로부터 2D만큼 왼쪽 가면 되는 거죠. 바로 얘가 A의 3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규칙이 보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가 홀수 인덱스로 가게 되면은 다른 데 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홀수 인덱스로 가게 되면 얘가 A1, A2, A3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짝수 인덱스로 가게 되어지면 얘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규칙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상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은 B3랑 B7의 합이 0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B3는 A2가 되어지는 거고 B7은 A4가 되어져요.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 0이다가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 이 A3가 0이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굉장히 빠른 템포로 나올 수 있는데요. Bn에서 1항부터 9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홀수 인덱스들끼리 모아요. 그러면 내가 홀수 인덱스는 A1, A2, A3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니까 A1, A2, AS3, AF4, AF5 이렇게 해주면 홀수 인덱스들 B1, B3, B5, B7, B9까지 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뭘 더하시면 돼요? 짝수 인덱스들을 더하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D, 그다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D. 그럼 그 다음은 마이너스 3D, 그 다음은 마이너스 4D 이렇게 하시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 풀었던 최초 풀이인 이 풀이가 그나마 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2 더하기 A1으로 진행해도 뭐 이거 못지않게 또 빨리 풀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리하시고요. 어쨌든 A3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센터를 개수만큼 곱한 이 5개의 합은 0이 되어지는 거고 얘네들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D잖아요. 근데 D가 현재 2가 되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20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10번 문제를 내신 분이 이 문제 낸 것 같거든요. 아까 좀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문제죠. 여기서 보면 이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와요? 네, 1대 3대 루트 1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네, 이 문제도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보시면 얘가 이제 기울기가 3이다. 그 말은 벌써 이제 1대 3대 루트 10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침 또 얘가 루트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 문제답지 않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잠시 뒤에 또 제가 언급해드리겠지만 그 공통문항 21번 문제 또 출제하신 분이 왠지 확률 통계 27번 이렇게 출제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느 때와 다르게 뭔가 이게 약간 사설 모의고사에서 느껴지는 향기거든요. 뭔가 이제 인력풀이 부족하니까 한 명이 여러 개 내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내는 방법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여기도 투입, 여기도 투입하는 이 스타일이 사설보고 스타일인데 그걸 제가 지금 평가원 문제를 풀면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참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2의 x제곱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두 점을 잡아요. 아무 때나 두 점을 잡게 되어지는 건데 그때의 기울기가 3이 되어야 된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현재 2죠.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더 급박한 어떤 두 점을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일단 잡아볼게요. 한 점, 요렇게 한 점 잡아볼게요. 그럼 얘가 좀 더 급박하게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이제 AN, BN의 길이가 n 곱하기 루트 10이니까 결국 1대 3대 루트 10인 거잖아요. 결국 여기를 내려보시면은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요 간격 얘가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n이 되고 얘가 3n이 돼줘야 얘가 이제 1대 3대 루트 10n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렇게 요런 느낌이 돼줘야 돼요. 자, 그럴 때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y는 x 위에 있고 어떤 점을 지나야 돼요? AN과 BN을 지나는 원을 그리래요. 요 두 점이 바로 원 위의 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 2의 x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지에 그림을 그리실 때 약간 좀 꿀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떻게 그리시면 좀 되냐면은 그냥 얘를 막연하게 대칭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 현재 지금 y는 x 위에 있죠. 따라서 이 원과 만나는 이 점을 그대로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요렇게 그러면 이 대칭되는 점이 원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원과 만나는 점을 로그 2의 x는 무조건 지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무조건 이 그림이 로그 2의 x가 돼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당연히 얘네들은 y는 x 대칭이라서 일단 그런 감을 잡으실 수 있고 이 원의 중심까지도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얘가 지금 중심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반지름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인 상태에서 수직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 그 빌드업 때부터 늘 강조했던 내용인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지나가면 이 점들은 서로 뭐가 된다? 대칭점이 된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어진다? 등변 사다리꼴이 되어진다라고 했고 걔는 역시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이다 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때 잘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만나는 두 점 중에서 x좌표가 큰 값을 뭐라 한다? 얘를 xn, 뭐다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xn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얘가 1대 3대 루트 10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라서 좌표를 찍으실 때 얘가 그냥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y좌표가 x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의 x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뭐 하시면 돼요? 바로 로그 2의 x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 있는 이 an을 한번 찍어 볼 텐데 an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정확히 n만큼 왼쪽으로 오면 되죠. 그럼 로그 2의 xn에서 뭘 빼주면 돼요? 네, n을 빼주면 돼요. n을 빼주면 되고 xn으로부터는 밑으로 몇 칸 내려오면 돼요? 바로 3n만큼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요 an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얘가 지금 xn 빼기 3n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x좌표는 결국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은 내가 2의 x제곱에 무엇을 넣으면 얘가 되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로그 2의 바로 요 y좌표 즉 xn-3n이 되어진다. 요렇게 하시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로그 2의 xn 빼기 3n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로그 2의 xn에다가요 마이너스의 n이라고 하는 건 뭐죠? 로그 2의 n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로그의 계산으로 처리하시면은 얘가 2의 n분의 x의 n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이 값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xn에 관한 식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n이라고 하는 거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n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현재 문제상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x1, x2, x3를 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x1이라는 거 여기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 1분의 6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x2라고 하는 건 여기 2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3 약분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2 곱하기 4가 되어지는 거니까 8 이렇게. 그다음에 x3라고 하는 거는 여기 3을 집어넣었으니까 7분의 72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이제 합하면 14가 되어지는 거고 14는 7분의 98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의 정답인 거니까 더하시면 정답은 7분의 170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xn에 관한 요 관계식만 나오면 거기에 1, 2, 3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또 오랜만에 역함수 관계성, 대칭성이 또 나왔는데 뭐 많이 풀어봤던 스타일의 문제인 거니까 이 정도 뭐 좌표 찍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늘 들어있는 게 1대 3대 루트 10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뭔가 작년 9월 모의평가 22번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서 문제를 풀면서 낯설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런 다항함수 구조에서 뭔가 끼워 맞추는 문제들이 여러 사설 봉투 모의고사에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M생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익숙한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이죠. 내가 무엇이든 대입 가능하고 연산도 할 수 있다. 이 뜻이고요. 정적분으로 적용된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뭐 묻지마 한번 러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내가 1을 넣어서 윗끝 아래끝 같게 만들어주면요.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t, gt, dt가 얼마가 되시죠? 여기에 1을 넣었으니까 8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번에도 여기도 이제 윗끝 아래끝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tft dt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어쨌든 얘가 또 지워지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8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이제 윗끝 아랫끝 자리 체인지를 해주면은 다시 여기도 뭐가 돼요? 네, 플러스 8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제일 강력한 힌트가 여기 있어요. fx가 x 곱하기 g'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이 식을 내가 미분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이 x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xfx, xgx가 되어지는 건데, x로 이제 빼내게 되어지면 얘가 f의 x 더하기 gx가 되어지는 거고, 오른쪽은 미분하면 12x 세제곱 24x의 제곱 빼기 6x가 되어지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x로 빼내면 12x의 제곱 24x 마이너스 6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 더하기 g가 뭐가 되어진다? 요 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결국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어떤 게 있다? f가 x 곱하기 g'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들어져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요 식을 보면은 f랑 g가 같은 차수임을 알 수 있죠. g가 차수가 뭔가 있는데 걔가 미분이 되어지면서 한 차수 떨어졌는데 거기에 1차를 곱해서 다시 1차를 올렸더니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f랑 g가 같은 차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부호 반대만 되지 않으면은 별일 없으면 fg는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f랑 g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부호 반대일 수 있느냐? 안 되죠. 만약에 서로 부호 반대라고 한다면은 이 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fg는 어떻게든 2차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끼워 맞추기 한 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요. 일단 쓰세요.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식을 이제 끼워 맞춰 줄 거냐면은, 첫 번째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지금 서로 윗끝 아랫끝 서로 부호 반대라는 것에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 있는 이 ft를 한번 보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t의 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c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현장에서는 얘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썼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t를 곱해지는 거니까 얘가 3차, 2차, 1차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내가 윗끝 아랫끝 서로 부호 반대인 걸 해주면은 기함수는 0이 되어지고 요렇게 생긴 것만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거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똑같이 적분을 했는데 적분값이 똑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f랑 g랑 뭐가 같다? 여기 있는 요 1차항이 같은 거예요. 1차항이. 이 1차항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보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빨리 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더해서 24x예요. 근데 둘이 같대. 그러면 fx도 뭔가 중간에 12x가 있다는 거고 gx도 12x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볼게요. 집중을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분명히 문제에서 f가 x 곱하기 g'이라 그랬죠. 즉 이 fx라고 하는 건 뭐가 없어요? 바로 상수항이 없는 거야. 왜? 얘가 지금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얘는 더 이상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면 둘을 더해서 만들어진 이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6이라는 상수항은 어디 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gx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뭘 몰라요? 내가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죠. ax의 제곱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gx에다가 미분을 때려서, 물론 모르면 이렇게 쓰세요. 그냥 쓰시면은 얘를 미분하면 2bx죠. 거기에 뭘 곱한다고요?
x를 곱하는 거니까 2b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b가 a랑 같아져야 돼요. 결국 b는 뭐가 되어진다? 2분의 a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좀 머릿속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빠르게 암산도 가능합니다. 결국 여기 있는 이 관계들, 이 관계를 계속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식을 적어주기만 하면은 문제는 빠른 템포로 풀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차항이 a랑 2분의 a잖아요. 얘네 둘을 더하면은 2분의 3a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줘야 돼요? 최고차항이 12잖아요. 얘가 지금 12다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3, 3 약분시켜주면 4가 되어지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어진다? 8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얘가 8이 되어진다. 여기는 4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적분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서 또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특징이 뭐지? 뭐 넓이 공식이 또 되나? 이런 거 좀 찾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그냥 계산으로 밀어버리세요. 이건 뭐 몇 줄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그림 따지고 있을 시간에 몇 줄 딱 적어서 그냥 바로 탁 하고 답을 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망설이지 마시고 최근 트렌드가 계속 이럴 때는 계산으로 밀어버리는 게 추세니까 망설이지 말고 계산으로 그냥 밀어버리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72가 정답 되겠네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닫힌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일단 뭐 그림부터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sin x 빼기 1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이 하나가 있어주면 좋죠. 그럼 원래 이제 사인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를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밑으로 내리면 되죠.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주면은 요렇게 1만큼 내려올 거예요. 물론 이제 내려왔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이 간격이 1이니까 딱 접해야 되겠죠. 수술을 해주면 딱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고 얘도 올라오면 탁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파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연속이 되는지부터 일단 보시면 되는 건데 당연히 연속이죠.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 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연속 함수를 그리겠다라고 마음만 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루트 2의 사인 x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려보시면은 원래 사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얘가 반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고 얘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함수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의 사인 x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밑으로 한 칸 내리래요. 여기는 얘도 밑으로 이렇게 한 칸 내려주시면 되고 얘도 밑으로 한 칸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딱 여기서 이제 맞물리게 되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제 주어진 fx가 되어지는 건데 사실상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요 t가 0에서 2파이까지 있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fx는 ft의 서로 다른 시근계에서 세개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t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t에 대한 함수값이 ft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ft예요. 그럼 이 ft랑 원래 있던 fx랑 몇 개 만나냐 보는 거니까 이게 몇 개 만나요? 4개 만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3개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3개를 만나겠어요? 당연히 3개 옆으로 그었을 때 3개 만나는 지점 찾아보면 돼요. 지금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3개를 만나게 되죠. 물론 여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거니까 이게 2파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얘를 옆으로 이렇게 눕혔을 때 3개 만나는 점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올 수 있는 t 값이라고 하는 건 총 6개가 되는 거예요. 이 점도 t가 될 수 있고요. 이 점도 t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 점도 t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점도 전부 다 t가 되어지는 거라서 이 6개의 합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 0이고요. 얘는 파이고 얘는 2파이라서 일단 합하면 3파이가 되어지고요. 3파이에다가 여기는 2분의 파이를 더하시고요. 게다가 나머지 이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틀리거든요. 이 점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이 두 개의 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얘가 뭐에 대한 대칭이 되어져요? 바로 2분의 3파이에 대한 대칭이 되어지잖아요. 따라서 이들의 합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3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하시면은 바로 6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13파이가 되어지고요. 이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그랬으므로 정답은 15가 정답 되어지겠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어쨌든 이번 공통과목 문항 중에 어쩌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물론 뜨겁진 않은데 그나마 조금 살짝 따신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이 2라고 하는 거를 K 플러스 2 빼기 K로 바꿔가지고 간격이 2인 걸로 바꿔가지고 어떤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양쪽이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림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측면에서 어떤 미분계수로 끌고 갈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또 한참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정수라는 사실. 정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당연히 어떤 2차식이 1차식보다 항상 이게 위에 있다. 그럼 이제 뭐 공중부양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같아진다 그러면 접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얘가 얘보다 늘 위에 있나 이거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4K의 제곱 더하기 14K가 정말로 2K 빼기 8보다 크거나 같으냐 얘를 검증하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굉장히 빠른 템포로 문제가 파박하고 풀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4K의 제곱 12K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4로 약분시켜 주시면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결국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큰 크 작작. 결국 이렇게 진행돼서 마이너스 1 반대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뭐가 되어진다?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가 되어지는 건데 쌤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밑에 있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뭐일 때만 된다? 정수일 때만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 정수고 그 다음 넥스트 정수는 마이너스 2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이렇게 붙은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같아지는 순간이 정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K가 마이너스 2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그냥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죠.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은 F의 0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고 얘가 이제 2분의 니까 이제 곱해지겠죠. 얘네 둘이 같아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가 되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12에 2배를 내주면 얘가 마이너스 2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넣게 되면은 F의 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2를 곱해지는 상황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결국 이제 얘를 계산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뭐 해설지라는 거 보면은 어차피 이게 빼는 구조기 때문에 상수항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F를 잡을 때에 최고차항이 1이고 그다음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놓고 빼라 이렇게 이제 푸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풀면 됩니다. 풀면 되는데 좀 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관점도 좋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늘 수학을 잘하려면 역방향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이겁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프라임의 x dx 이거죠. 이게 보이면 빨리빨리 좀 더 풀 수 있는 거죠. 적분을 하면 f가 되고 윗끝 놓고 아래끝 놓고 뺄 거니까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시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프라임의 x dx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풀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윗끝 아래끝 얘가 서로 부호 반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프라임 x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어쨌든 얘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미분 때렸으니까 3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1차식을 모르고 상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빠른 템포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그냥 한번 쓸게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뭐 이거 쓰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뭐가 되어져요? 윗끝 아래끝 서로 부호 반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1차가 사라지는 거고요. 얘가 0부터 1까지의 2배가 되어지고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적분값이 뭐가 돼주면 돼요? 마이너스 10이 돼주면 돼요. 0부터 1까지. 따라서 이 적분을 해보시면은 이 B값이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1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이 적분값이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처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A를 구하시게 되면은 이 A가 5라는 사실까지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계산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바로 3X의 제곱에다가 A가 5가 되었죠. 5X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3을 집어넣어주면 정답은 3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정답은 31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은 약간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문제에 이제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걸 지금 뭐 샌드위치 정리 가져가겠다? 뭐 리미트를 걸겠다? 뭐 리미트를 어디를 걸어요?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은 이 양쪽의 극한이 같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얘네들이 뭐 만나는 지점 찾아서 극한을 취한다?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얘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이 접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뚫고 두 군데 만나버리는 거니까 접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출문제랑은 좀 다른 형태의 문제긴 했으나 결국 이 정수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런 역방향 정도는 봐주면 좀 더 빠른 템포로 문제를 풀 수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공통과목의 마지막 22번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이렇게 22번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페이크일 수 있습니다. 6월달, 9월달 이렇게 내놓고 수능 때 힝 속았지 하고 다시 얘를 15번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22번에 있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얘가 22번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꼼꼼하게 하지 못하면 틀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15번에 있을 때는 뭔가 내 답이 보기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생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아예 이제 회생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과연 최상위권 변별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수능에 가면은
다시 이 22번 자리가 3, 4차 함수 그래프로 다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싫으면 이제 장점을 다 흡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21번으로 가는 거죠. 얘가 21번으로 가서 주관식의 맛은 살리고 22번 자리에는 원래 3, 4차 함수 그래프가 들어가는, 그러면 진짜 더 어려울 텐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양수 K에 대하여 초항이 K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항의 곱은 음수예요. 뭔가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얘기죠. 다음 단계 항은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거니까, 이게 0인 거는 직전 단계 항에서 3분의 2k를 빼거나, 혹은 직전 단계 항에서 마이너스 k를 곱하거나, 이 둘 중에 내가 뭘 할 수 있다? 네, 선택할 수 있다. 수열 선택 시리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A5가 0이 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은 K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냐 이거냐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내가 3분의 2K를 빼면 뭐 3분의 1K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K를 곱할 테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얘를 내가 3분의 2K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K가 되거나, 혹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K를 곱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K의 제곱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뭐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냐면은 A2와 A3는 서로 뭐가 돼야 돼요? 부호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도 현재 서로 부호 반대가 되어지고 얘네들도 서로 부호 반대되는 것은 일단 오케이. 그다음 이쪽 부분, 여기서 내가 3분의 2K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K를 곱하게 되면은 K의 세제곱이 되어집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 마당에 얘도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렇게 둘은 같은 부호가 되는 거니까 얘는 가능성이 없네요. 이렇게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부터 문제인데, 이걸 계속 할 거냐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거, 유연한 사고,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뭘 해달라? 역추적을 해달라 그랬어요. 역추적을. 지난 그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역추적은 끝났다, 평가원이 원하는 건 순방향 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인데, 평가원이 역추적을 저격했다, 그것보다는 그냥 상황 판단에 맡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순방향 추론이 빠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역방향 추론할 때가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양방향 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최근 사설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오는 게 유리할 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몇몇 봉투모의고사 혹은 저희 회사로 치면 이제 대성 덕후나 이런 시험을 볼 때 제가 그런 양방향 추론에 대한 해설을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얘가 이렇게 A5가 0인 상태에서 거꾸로 추적을 하면 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거꾸로 추적을 해볼게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AN 플러스 1에서 3분의 2K를 더하거나, 뭐 해줘야 돼요?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분의 A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 0으로부터 이제 반대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건데, 일단 여기에 0을 넣어주면 3분의 2K가 되어지고요. 여기에 0을 넣어주면 0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그 역추적할 때 이 모양을 봐주면 좀 더 유리합니다.
0 왼쪽에는 무조건 3분의 2k는 0이다가 되어지는 거니까 0 왼쪽에는 일단 무조건 3분의 2k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밑에 있는 k세제곱이 무조건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전부를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헷갈릴까 봐 요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여기는 A4가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오는 거고 여기는 A3가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3분의 2k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3분의 2k를 넣어주면 3분의 4k가 되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3분의 2k를 넣어주면 kk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져요. 그러니 지금 A3가 올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얘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얘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산을 해볼게요. 하나씩 천천히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k가 얘다. 불가능하죠. 얘다. 그러면 k가 2가 되겠죠.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얘다. 불가능하죠. 마이너스가 플러스잖아요. 안 되잖아요. 얘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오롯이 뭐만 가능하다? 얘만 가능하다. 요렇게.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k 제곱 마찬가지. 음수가 되었으니까 양수는 불가능하죠. 양수는 불가능합니다. 0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얘는 얘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k의 제곱이 얼마다?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k는 양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얘는 양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가 불가능합니다. 0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얘가 가능한 건 얘, 즉 k의 제곱이 3분의 4가 되는 거 요거 하나 되셨죠? 그 다음에 얘 같아지는 건 뭐죠? k의 제곱이 바로 3분의 2가 되는 거 하나. 물론 이때는 루트 3분의 2가 되어지고 이때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문제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양수 k에 대해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제곱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제곱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루트까지는 뭐 안 보셔도 괜찮은 거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얘네 둘이 더하면 2가 되죠. 2 더하기 2는 4가 되죠. 4 더하기 4는 8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쪽은 순방향 추론해 주시고 이쪽부터는 역방향 추론을 때려 주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좀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 같은 경우는 유연한 사고, 내가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좀 판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역함수 정적분 계산이 또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 정도가 잘 준비되어 있니? 2024 수능 미적분 28번 이런 거 잘 풀 수 있니? 혹은 2023 수능의 29번 그런 것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니? 그런 걸 물어보는 그냥 시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기출들이 잘 학습되어 있다면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fx는 전체 집합 실수에서 연속인 이계도 함수를 갖고요. 그리고 gx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g는 역함수를 갖고요. 그리고 0부터 1까지의 역함수의 적분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 공식을 쓰고 출발해야겠네요. 0부터 1까지의 g의 역함수의 dx. 자, 요거를 이제 편의상 옆으로 좀 밀어볼게요. 여기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g에다가 뭘 넣으면 0이냐 이거고요. 여기 있는 1은 g에다가 뭘 넣으면 1이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g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식입니다. 이식. 따라서 여기에 뭘 넣으면 0이냐? 0 넣으면 0이죠 뭐. 맞습니까? 네, 0을 넣으면 0이에요. 여기 뭘 넣으면 1이냐? 1 넣으면 네, 1이에요. 네. 따라서 앞에 뭘 삽입시켜 주시면 돼요. 0부터 1까지의 gx, dx를 이렇게 삽입시켜 주시면은 어떻게 계산이 마무리된다 그랬습니까? 위에 곱하고 아래 곱해서 뺀다 그랬죠. 그래서 1 곱하기 1, 0 곱하기 0 뺐으니까 이게 1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0부터 1까지의 요거잖아요. 요거. 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1에서 뭘 빼준다. 0부터 1까지의 gx, dx를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gx가 여기 있죠. 얘를 써볼게요. 프라임의 2x, 그다음에 sin 파이 x, 그리고 플러스 x. 요렇게. 여기에 이제 dx가 되겠죠. 요거를 한 거예요. 요거를 했더니 뭐가 되었다? 요 값이 되었다.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프라임의 2x에다가 sin 파이 x dx. 뭔가 빠졌죠. 위엔 얘가 플러스 x가 있고 얘는 없습니다. 거기에 4분의 1을 더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좀 더 빠른 템포로 계산해 보면은 이 인테그랄이라는 것이 안쪽에 계산 한번 되고 바깥쪽 계산되어지는 건데 0부터 1까지의 x dx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어떤 라지 x다라고 봐버리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요게 지금 x죠. 그러면 요게 x면 여기도 x예요. 따라서 1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x가 2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따라서 3x는 얘가 지금 4분의 2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 버리면 4분의 1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이 x는 바로 12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12분의 1은 뭐냐? 얘를 적분한 겁니다. 그럼 얘만 적분해주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양대로 마지막에 이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떤 적분을 할 것이냐?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얘를 견눈질해 가면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요 모양이 나오게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치환 적분이냐를 일단 따져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2x를 t라고 치환하면은 0에서 2가 되어지고 얘가 ft가 되는 모양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쪽 뒷부분이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모양이 안 나오죠. 따라서 일단 얘는 부분 적분을 한번 거쳤다가 마지막에 치환을 해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은 부분 적분부터 처리할게요. 여기가 지금 v겠죠. v고 u'이니까 이게 그적 미적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on 오른쪽부터 그적 미적 이렇게 되는 거죠. 출발합니다. 자, 그 sin 파이 x 거기에 이 적분하시면 2분의 1의 f의 2x 이게 그 적이에요.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거슬리니까 위로 뺄게요. 자, 그다음에 미적이죠. 여기는 얘를 미분하시면은 파이 코사인 파이 x 요게 미 그다음에 적분하시면은 f의 2x에다가 앞에 빠지면서 2분의 파이 요렇게 요거 dx 요게 지금 뭐가 돼야 돼요? 12분의 1 이렇게 돼줘야 돼요. 요렇게
이때 1을 넣어주면 사인 파이 0이고요. 0을 넣어도 사인 0은 0이라서 이 부분이 그냥 지워집니다. 깔끔하게. 따라서 이제 여기는 이 부분을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뭐 해주시면 돼요? 이제 치환적분 넘어가시면 문제의 그 상황이 만들어지겠네요. 여기는 EX를 T라고 체할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이 부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요게 지금 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역수니까 파이 분의 2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에 6파이 분의 1 이렇게 되어집니다. 되셨죠? 이게 지금 곱하기예요. 곱하기. 네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치환적분해 주시면 인테그랄 여기 0이 들어가면 0이고 1이 들어가면 2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2dx가 dt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일단 얘가 코사인의 파이에 x 대신에 2분의 t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ft가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dx라고 하는 건 2분의 1 dt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하시면 돼요? 2를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2를 곱하시면 돼요. 정답은 마이너스 3파이 분의 1 정답 되시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딱히 뭔가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한다기보다는 그냥 풀다 보면 답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쉬운 심플한 28번이었다. 최근 들어 가장 어려운 문항이 28번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당신이 적분 공부가 되어 있습니까? 적분의 기출 공부가 좀 되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입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변별력을 가지는 뭐 그런 문항이 바로 이 문항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 풀이 길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해설 강의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빠르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입장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저도 좀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읽고 풀면서 10분 안에 팍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귀찮은 거야. 이게 지금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걸 내가 대수적으로 밀까? 기하적으로 좀 해볼까? 물론 내가 이제 나름대로 1차 함수와 지수 함수에 곱하기 돼 있는 그래프를 빠르게 그린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좀 그림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을 좀 저격 아닌 저격? 결국은 이제 계산으로 쭉 밀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풀었을 때는 그래프로 좀 풀긴 했어요. 최초의 풀이는 그래프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극대의 위치가 좀 두 군데가 있으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찾아가지고 접한다. 이런 시리즈로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물론 이제 빨리 풀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분 안에 딱 뚝딱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챙겨야 될 거,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분 안에 이 문제를 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답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쳐다보니까 이게 그냥 계산으로 밀면은 그냥 뭐 허무하게도 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게다가 또 더 완벽한 건 뭐냐면 계산으로 밀면서 그림을 섞어주는 뭔가 약간 부등식의 영역. 여기는 얘를 넘겨서 최소를 구하는 그 과정으로 풀면은 좀 더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이런 걸 까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이 해설을 보시겠죠?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에 여러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거는 결과주의적인 거잖아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때 그 선택지가 제일 좋았다. 그냥 대수적으로 밀 걸. 그냥 그림을 좀 이따가 그릴 걸. 처음부터 그림을 우악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 걸. 이런 어떤 반성들이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같이 변별력이 있는 문제에 많은 힌트들이 내재되어 있고 문제도 좀 긴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선택지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셔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결국은 또 최근에 트렌드가 계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번 9월 모고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어떠한 기하적 상황, 어떤 기하적 어떤 의미, 수학적인 의미 그런 게 없어. 그냥 대수적으로 밀어붙여.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여. 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져놓고 다가오는 수능에서 70일 뒤에 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그림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늘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변곡접선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박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계산에 젖어들게 만든 다음에 계산으로 밀어붙이면은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변곡접선이지 라는 문제가 또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답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답을 하나 제시해 주면은 대신에 제가 여러분 그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뺀 나머지 문항이 워낙 쉽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비록 10분 안에 풀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자. 이 문제 하나 남겨놓고도 막 30분씩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가 돼야 어쨌든 간에 100점 도전하는 최상위권 의대 희망 학생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항이 워낙 깔끔했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 20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상태만 만들어 놓자 라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결론이에요.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할 때에 그러니까 항상 요즘 트렌드는 대수적이니까 계산으로 밀어붙이세요 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약간 소름 끼치는 약간 느낌이 왔어요. 이래놓고 수능날 30번에 기하적 관점, 뭐 변곡접선 혹은 뭐 그 넓이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물어볼까 봐 지금 걱정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시험이 쉬웠을 때에 이 한 문제를 남겨놓고 꽤나 많은 시간을 남겨놓게 되면은 문제를 풀면서 내가 비록 선택지가 좀 잘못되더라도 대수적으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내가 기하적 관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간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목표는 얘를 맞추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국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이 문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문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는 그런 준비 학습을 일단 먼저 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요거예요. exponential 마이너스 x에다가 fx 요 식을 내가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얘가 2의 마이너스 x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녀석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거기에다가 누굴 더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 녀석의 미분을 더하시면 돼요. 그냥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가 지금 요거죠. 그리고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미분은 요 그대로 두신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에 음수 붙이고 거기에 이제 그의 미분을 더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f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 dx. 자, 얘를 적분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부분 적분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적 요거죠. 그 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하면서 플러스가 되죠. 요렇게 되어져요. 그럼 다시금 그 적 이렇게 붙었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그러니까 미 두 번 미분 들어갔죠. 미적이에요. 적하면 다시 플러스가 되죠. 요렇게. 그리고 다시 이 부분 보시면은 그
적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뭐 3번 미분한 거에 x에다가 다시 적 이렇게 되죠. 그게 반복되어지는 거지. 그럼 결국 뭐만 남게 되어지는 거냐면은 요것만 남아요. 요렇게 점점점 이렇게 남습니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써주면 될까 하고 정리를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빼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빼내요. 요렇게 괄호 여신 다음에 얘가 f가 있고요. 프라임이 있고요. 2 프라임이 있고 3번 미분이 있죠.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f 더하기 프라임 더하기 2 프라임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은 한결 편할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 준비 학습은 뭐냐면은 1차 함수와 e의 마이너스 x 그래프. 요 그래프 개형 빨리 그리기입니다. 일단은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 얘는 0 되는 부분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1차 함수 중에 어쨌든 증가하는 상태에서 뭔가 알파 이렇게 되어지는 이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있고요. 어떤 감소하는 직선에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있어요. 편의상 얘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고 2의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이 둘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뭐 이미 설명 여러 번 했습니다. 보세요. 얘는요. 일단 알파일 때 0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밀어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리고 x가 무한히 커지면 0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얘를 내가 만약에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의 마이너스 x 그대로 계시고 괄호 열고 얘를 음수 붙이고 거기에 미분한 걸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언제 프라임이 0이 되느냐 보시면 정확하게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요 간격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요 식 자체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k만큼 평행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기 원래 있던 x축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내가 뭐가 된다? 점근선이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증가할 때의 모습이에요. 얘가 증가하는 거니까 얘도 일단 증가한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점근선으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정확히 반대가 되어져요. 알파가 되는 건데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밀면 오히려 양수가 되어지고요.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감소하잖아요. 일단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이 되어진다? 감소를 해서 관통을 해요. 관통을 하고 역시나 극소 찍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버리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얘도 여기가 어디냐? 바로 알파 플러스 1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간격이 1이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얘도 뭔가 어떤 베타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지면 여기도 그냥 베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오히려 이게 좀 독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줬습니다. 어쨌든 뭐 절대값이 되어지는 거니까
뭐 나눠주면 되겠죠. x가 음수가 되어지면은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니까 k 플러스 x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x.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그냥 나오게 되는 거니까 k 마이너스 x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뭔가 문제를 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fx가 뭐가 되어지냐면 얘는 부정적 분입니다. 근데 그 라지 f가 스몰 f보다 항상 위에 있대.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 스몰 f를 내가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풀긴 했으나 좀 돌아가는 풀이니까 네, 밑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x가 마이너스 k일 때 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칸 더한 게 극값이에요. 그리고 x가 양인 부분이 되어지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k잖아요. k가 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y축이 어디 있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y축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냥 가정인 거예요. 가정인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데 일단은 그냥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K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K예요. 그러면 K 플러스 1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지금 K일 때 0이 되고 감소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졌다가 극소를 찍고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름대로 약간 고정적인 상태고 얘는 약간 유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K도 양수고 K 플러스도 양수인데 문제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1-K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즉 K가 1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해요. 1보다 작으면 어쨌든 얘가 극값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그래프를 마저 연결해주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 돼요. 얘도 0을 넣어주면 K고 0을 넣어주면 K가 되어지니까 Y절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K예요. 여기가 K인 거지. K예요. 덧칠할게요. 자, 왼쪽은 현재 요 그래프가 되어지는 거고 오른쪽은 현재 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K가 1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1-K가 음수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K가 1보다 클 때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극대라고 하는 부분이 왼쪽에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요 Y축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K, Y절편이 K라서 만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약간 뭔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탁 이렇게 만남이 있어줘야 돼. 이해되세요? 딱 여기가 이제 K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는 얘도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제 그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건데 어쨌든 내가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약간 덧칠 느낌으로 좀 가져오면은 왼쪽은 얘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 요 그림이 이제 두 번째 K가 1보다 클 때의 상황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린 거지. 왜냐면 뒤에 이제 문구들을 보면요. 이 라지 F가 스몰 F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지 F를 내가 충분히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대수적으로 밀어붙이려고 적분을 막 해서 또 극소를 구해서 또 미분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즉 이 상태에서 이거에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k일 때 0이 되고요. 네, k일 때도 0이 되세요.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감소 떨어지겠죠. 감소 극소를 찍고요. 얘가 증가니까 쭉 증가 올라와서 얘가 이제 뭘 가져요? 네, 극대를 가지는 거예요. 극대를 가지고 다시 감소가 되어지는 건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런 점근선의 그래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래프인가, 이런 느낌의 그래프.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내가 뭘 아직 안 했어요? x축을 결정하지 않았죠. 아직 적분상수 c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 라지 f가 스몰 f보다 위에 있느냐? 결국 얘를 이제 위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 주황색이 핑크보다 온전히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떨 때 찾으면 되겠어요? 또 접할 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접할 때. 다만 이제 그 문제를 보시다시피 총 2번을 딱 요구하고 있어요. 이때 이 라지 F0의 최소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쨌든 GK입니다. 근데 G의 4분의 1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K가 4분의 1일 때를 얘기하고 G의 2분의 3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K가 2분의 3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즉 K가 4분의 1일 때를 한번 하셔야 되고 K가 2분의 3일 때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림이 총 2번 나오는 거예요. 2번. 이때 K1보다 작을 때 한 번, K가 1보다 클 때 한 번. 이렇게 2번의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K가 4분의 1을 때린 거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디가 접하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K가 4분의 1일 때를 입력해서 수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접하느냐, 즉 함수값이 같으면서 그 다음에 프라임도 같은 부분이 어디냐를 찾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제 K가 2분의 3일 때를 해보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보시면은 똑같이 내려서 해보시면은 얘가 올라서 또 접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접한다로 가게 되면은 꽤나 많은 소모전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같은 함수값 가지면서 프라임이 같아진 점 찾으면은 뭐 쉽게 어떻게든 구해는 지는데 어쨌든 제가 풀어본 경험에 의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그 대수적 관점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냥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 다음에 극소 찾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그림으로 덤벼든 건데 오히려 그림이 더 귀찮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그래서 대수적 관점으로 밀어붙여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부분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가 되어지고 이 라지 f가 스몰 f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식에서요, 이걸 아까처럼 그림상에 위에 있다, 경계가 되어지는 부분이 접하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스몰 f를 이렇게 넘겨 주셔 가지고 결국 라지 fx 빼기 스몰 fx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를 찾는 것이 훨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얘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서의 최소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최소는 별일 없으면 경계이거나 극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대수적 관점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4분의 1을 집어넣고 대수적으로 밀어붙이고 2분의 3을 집어넣고 대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일단 답을 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게
라지 F를 찾는 일이죠. 스몰 f 여기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준비학습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볼게요. 일단 2의 마이너스 x인데 앞에 음수 달고 괄호 여시고 뭐 하라고요? 자기 자신의 그의 미분 또 미분 요렇게. 그리고 항상 늘 그렇듯 적분상수 C는 항상 있어야 되겠죠? 얘는 상수 C1이라고 두겠습니다. 밑에를 적분할게요. 역시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빼주시고요. 자기 자신에다가 그의 미분 또 미분하면 0이죠. 요렇게 처리할게요. 그리고 얘가 적분상수 C2 요렇게. x가 0보다 크고 나왔다. 이것도 조금 불편하니까 이거 없앨게요. 마이너스 빼버리고 음수를 안으로 넣어버릴게요. 요렇게 해놓고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익숙하고 여차하면 또 이 상황에서 그림 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 라지 F는 x는 0에서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x 0 넣을게요. 1이고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거기에 c1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0 넣을게요. 그럼 여기 0 넣으면 1, 여기 0 넣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적분상수 C2 이렇게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요. 따라서 C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 넘어가주면 2 더하기 C2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요? 라지 F에서 스몰 f 뺀 거를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이 라지 F에서요. 위에 있는 스몰 f를 빼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뺄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 묶어내시고 여기서 얘를 빼시면은 그리고 적분상수 C1 이렇게 있고요. 밑에서 또 위로 빼주면은 2의 마이너스 x 괄호 여시고요. 그리고 적분상수 C2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이게 최소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이게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하시면 이것도 좀 빨리 할 수 있죠, 우리는. 자, 그럼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어쨌든 왼쪽 같은 경우는 자, 더 갑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극값을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k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목표 k가 4분의 1일 때 하는 것과 k가 2분의 3일 때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에 각각 4분의 1일 때와 2분의 3일 때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k가 4분의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4분의 1일 때가 극값이 되어져요. 여기가 극값이기 때문에 얘보다 한 칸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관통하는 지점일 거예요. 근데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미분하기 전 상태의 그래프. 얘는 지금 미분된 식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미분된 식이고 미분되기 전 상태인 이 식을 보는 겁니다. 이 식에서 얘가 x 앞에 음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관통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내려오면서 관통되어지고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를 관통하고 4분의 1일 때가 극소, 0분의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위에 건데 점근선이 현재 C1이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선을 C1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점근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밑에다가 K 대신에 4분의 1을 집어넣어 줄 차례인데요. 4분의 3일 때가 극값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1만큼 왼쪽에 있는 얘가 관통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관통하느냐 봤더니 얘는 x 앞에
양수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관통해요. 밑에서 위로 뭔가 관통하는데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약간 Y축이 애매하잖아요. Y축을 일단 그려놓을게요. 지금 얘가 X축이 아니라 C1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고 여기가 4분의 3이다 라고 한다면은 관통하고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극값 찍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C2라고 하는 점근선은 C1보다 두 칸 밑에 있어줘야 돼. 두 칸 밑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얘를 두 칸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대로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든 이 점근선이 얘보다 두 칸 밑에 있다고 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4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이 뭔지 또 알아내야 되죠. 그게 귀찮은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얼마나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만큼 내려올지 이렇게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든 연속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얘가 0이잖아요. 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보죠. 어차피 연속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내가 여기에 덧칠을 한다라고 가정해보면은 0보다 왼쪽일 때는 흰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지금 C1이라는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연두는 있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어요. 내려와 버리면 얘가 0에서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을 딱 지나줘야 이게 이런 식으로 탁 지나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때의 점근선은 뭐가 되어져요? 이렇게. 그냥 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 4분의 1일 때 함수값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튼 이렇게 두면 얘가 지금 C2가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게 C2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프의 덧칠 관계는 이제 여기서 연두를 따라가는 요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그래프가 어쨌든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요 상황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최소는 어디예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최소라고 한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여기 있는 이 점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 이 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중에 아무 때나 0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밑에서 집어넣을까요? 여기 0 넣어주면은 2분의 1 더하기 C2가 되어지네요. 되셨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가 되어진다? C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2보다 약간 위에 있는 거 맞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C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라지 F0의 최소를 묻는 거죠. 따라서 라지 F의 제로를 다시 한번 끌고 와 보세요. 라지 F0는 뭐였냐면 라지 F0라고 하는 건 이쪽이었어요. 여기에 그냥 0을 아무 때나 집어넣어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C2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K의 4분의 1을 이제 넣어줘야 돼요. 4분의 3 더하기 C2가 되어져요. 4분의 3 더하기 C2가 되어집니다.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로 G의 4분의 1인 거죠.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C2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따라서 라지 F0의 최소값은 얼마다? 바로 4분의 3이 첫 번째 정답이고 G의 4분의 1이 바로 4분의 3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K가 2분의 3일 때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2분의 3을 한번 넣어보시면은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요렇게. 자, 아까랑 비슷합니다. 먼저 왼쪽부터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가 극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보다 한 칸 왼쪽에 있는 곳에서 마이너스 2에서 바로 관통되어지는 지점이겠죠. 아까 동일합니다. x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관통하고 극소 찍고 붙어가는 요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 되어지고 아까와 동일하게
요 선이 뭐가 되어진다? 바로 적분상수 C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거를 그려볼 텐데 2K 빼기 2. 자,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게 2K 빼기 2가 아닌데 잘못됐죠? 여기 K에 2분의 3을 넣는 거죠. 여기에 2분의 3을 넣어요.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 더하기 2니까 4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어지는 거니까 2일 때가 극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2라고 하면은 여기서 극값을 가지게 되고 얘보다 한 칸 이쪽에 1에서 이제 관통되어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점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0일 때의 함수값 이 점을 지나줘야 되죠.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적당히 이제 밑으로 내리나요? C2가 더 밑에 있어야 되죠. 네, C2가 밑에 있어야 돼요. C2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1일 때가 관통해야 되죠. 여기는 얘 C2가 기준인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주면은 1일 때 관통을 해주고 2일 때 극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리고 증가해야 돼. 일단 말이 안 되죠. 증가를 하려면 이 점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면은 이 점이 그냥 밑에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를 하면서 관통하고 그 다음에 2에서 극값을 가지면서 내려와야 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수정된 그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이것도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얘 관통을 하고 극값을 가진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물론 접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여기 있는 흰 선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흰 선을. 요렇게.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최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0보다 왼쪽일 때는 이렇게 흰 선 따라가고요. 0보다 오른쪽일 때는 파란 선을 따라가는 요 그래프. 네. 요 그래프가 라지 F에서 스몰 f를 뺀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주셔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뭐가 되어지죠? 라지 F의 마이너스 1에서 스몰 F의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죠. 해보시면은 자, 요 식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 K 대신에 2분의 3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되어지고 익스포넨셜의 C1 요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C1 마이너스 2배의 2가 되어지는 건데 C1 빼기 2 요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C1 빼기 2라고 하는 게 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이제 정답이 되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C1이라고 하는 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라지 F0의 최소를 묻는 거니까 이 라지 F의 제로는 어디서 보시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라지 F의 제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라지 F의 제로를 구하시면은 C2-2분의 1 이렇게 되나 봐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한 식 자체가 C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C2보다는 C1이 낫죠. 그러면 이 C2로 하지 말고요. 결국은 이 상태에서 K 대신에 2분의 3을 넣어주는 거죠. 플러스 C1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때 이 C1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네,
2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최소는 뭐가 되어진다? 22 마이너스 2분의 5가 최소가 되어지고 이 값이 뭐가 되어진다? 네, g의 2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둘을 더하라 그랬죠. 네, 첫 번째 정답이 분명히 4분의 3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뭘 더하시면 돼요? 네, 4분의 3을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2에다가 요게 4분의 10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P가 2가 되어지는 거고요. 네, Q가 네,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둘이 더해서 100을 곱하라 그랬는데요. 그 4분의 1에 100을 곱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2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래도 풀면은 그냥 계산이 쭉 있는 거라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계산은 아닌데 실제로 제 그 PDF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까지 줄이 길어지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요게 제가 손풀이 했던 풀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길지는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요렇게 처리해서 그냥 하나, 요렇게 처리해서 둘, 이렇게 그냥 답을 그냥 구한 건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설명도 좀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예쁘게 잘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대신에 얻어갈 건 잘 얻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